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독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우행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550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1,010원도 깨지면서 1,000원에 가까워졌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원화 강세가 3분기까지도 완만하게 강세 기조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 요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가치 흐름을 먼저 파악해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최근 원화 강세는 대내적인 요인보다 대외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달러화인데 미국 달러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은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가 하락하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적 통화 정책은 약달러 요인이 됩니다. 비록 현재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준이 초저금리를 지속할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충분히 완화적이고 이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준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ECB라거나 일본, 중국의 중앙은행도 모두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요인은 주요 상대 통화들의 약세로 인해서 어떤 일부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요인, 즉 글로벌 통화 환경의 요인은 어떤 중립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결국 최근의 원화 강세는 대내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의 양호한 펀더멘털이 이런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이 가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 추이인데 국내 경상수지는 2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만 보더라도 연간 GDP 대비 경상수지가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출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조금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향후 조금씩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국내의 양호한 펀더멘털 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은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중에 연간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준은 95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10월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유동성 흡수하는 타이트닝 조작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진다면은 환율 다시 상승해서 4분기 정도에는 1,000원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된 것이 아니었군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내수, 그러니까 민간 소비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년이 지났고요. 그 상황에서 국내 소비 환경은 부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일단은 자산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자산이란 게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두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모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은요.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기간에는 소비가 개선된 예가 없었던 정도로 자산 가격이 소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보이는데 지난 3년간 주가는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고 또 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겨우 1%도 안 되는 0.6% 올랐습니다. 이래서 부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를 기대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소비가 억제되고 있고 내수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고용 동향과 소비 심리 지표가 최근에 소비 지표와 어떤 차별화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이 증가를 하면은 소비가 개선되는 것이 맞는데 최근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지만은 이거는 50대 이상 노년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실질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즉 젊은층은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또 소비 심리도 회복되고 있지만은 고소득층 위주로 회복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경기는 지금 회복기에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고 소비가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2기가 출범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경제팀 2기의 경기 부양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LTV나 DTI 등 부동산 부양이 좀 집중을 되고 있지만은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경기 부양이 좀 집중한다면은 분명 하반기에는 내수 위주로 국내 회복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컨센서스 보면은 2, 4분기 실적이 내수주가 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내수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과 국내 기관 수급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고 국내 수급 여력이 양호한 업종, 즉 유틸리티나 은행, 호텔 레저, 증권 업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010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떤가요? 네, 달러 환율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상승한 1,00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09원과 1,010원 70전 사이를 오가면서 1,010원을 중심으로 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09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던 것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6월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크게 뛰어넘는 28만 1천 명의 증가를 기록했고요. 이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달러화의 전통화 대비 반등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장 중에 호주의 소매 판매 부진으로 호주 달러가 급락하면서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일시적인 약세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이 1,010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은 어제 당국이 1,010원을 내준 이후에 당국의 특정한 레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일정 부분 시장 자율적인 흐름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재료는 오늘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또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발표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전달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6월 고용지표의 경우는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6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은 21만 2천 명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실업률은 6.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모두 시장의 예상치 대비 압도적으로 호조를 보이지 않는 한 미 연준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와 자체의 동향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 한해서 미국의 물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좀 LG그룹주들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와 시장 흐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시장은 순환매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침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이다가 지금 이제 상승폭이 좀 많이 반납되는 흐름에서 저 종목별 순환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 최근에 어떤 LG그룹주 중에서 특히나 이제 LG그룹주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통신 그리고 뭐 유통 그리고 이제 그 IT 쪽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LG그룹주 중에서 강세를 이끌고 있는 쪽은 뭐니 해도 IT 관련 쪽 그러니까 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뭐 이 정도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사실 전자나 그 디스플레이는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사실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LG 이노텍 정도는 잠깐 특징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게 이제 주봉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74,000원을 저점으로 해갖고 148,000원,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서부터 한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 대체로 이제 그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짧게 조정받고 또 가고 짧게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러는데, 결국 이제 LG그룹주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결국 애플과 LG가 연합전선을 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삼성에 대항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고 아마 그런 쪽에서 상당한 어떤 시너지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LG가 그 단독으로 LG전자에만 납품하는 거 가지고는 구조가 안 나오는데 애플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좀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한진그룹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특징인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한진그룹주 중에서 가지고 있는 S-오일, S-오일에 대한 지분을, 이제 사우디 국영기업이죠. 알람코. 그러니까 원래 이제 S-오일 최대 주주인데, 사우디 국영기업인 알람코에 이제 넘기면서, 사실 금액으로는 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제 거의 1조 9,800억 정도, 그러니까 2조 가까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진그룹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해결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룹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 위험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해결하고 결국 이제 한진그룹주 중에서 S-오일 지분 매각이 사실은 그룹의 어떤 재무구조 정비에 최고의 그 화두가 됐던 얘기들이었는데 일단은 물량을 좀 잘 넘겼고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진그룹주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좀 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잠깐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00원 정도 올라간 3%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좀 상승폭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단기 매매들이 좀 충돌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과정들일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출렁출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일단 보지만 긴 맥락에서는 1조 9,8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결국 그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사실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7,400억 정도의 수주가 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52,000원부터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고 있고요. 건설주 최근에 대림, 현대, GS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건설주는 이제 내수주가 아니다. 이제 수출주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어떤 기준에서
그래서 조금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에 대한 재평가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장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장의 흐름들을 좀 특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심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과거 같은 경우 지수는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 폭락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좀 밀리긴 하지만 종목들이 안정적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지난달 말쯤 좀 많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00선 밑에서 이제 1950포인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00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경제 지표에 좀 주목하자.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주목하자. 뭐 중국 쪽의 그 PMI 지수, 뭐 아니면 그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 뭐 기타 유럽 쪽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결과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반기에는 아마도 글로벌 경기 회복 자체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고점, 박스권 고점이 지금 한 2020포인트 정도에 걸려져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는 투시는 매도를 하고 있다. 근데 투시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투시는 2000포인트 넘어가면 매도하고 있고요. 1900포인트 중반 정도 되면 매수하고 있는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일반인들의 펀드 환매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2020포인트를 뚫고 가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 종목군의 부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이 어떤 패턴들이냐면 바닥에서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조선주 쪽이 강했다라고 했고요. 뭐 그전엔 어느 쪽이 강했다라고 했고, 뭐 코스닥 역시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계속적인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외국인들이 좀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마도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높이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타날 거지. 그래서 이제 아마 요번에 이제 올라간다고 한다면 작년 10월 정도에 형성했던 한 2060포인트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000 정도를 하단으로 해서 또 지루한 패턴들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상승 속도를 좀 가파르게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장이 빠지면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중소형주가 분명히 밀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2단계 종목들,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군들이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스닥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규모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결국은 중장기 펀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단기 펀드나 국내 성장주 펀드들이 설정됐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 펀드의 그 룸을 비우는 과정 속에서 그 순간적인 폭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른 과정이었고, 이제 또 지나고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570포인트 전고점 돌파할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인,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짧은 조정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제법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순환이 여기저기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초반 이후 중반에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내일 한 주의 마지막이 금요일인데요. 네.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아마 조정이 좀 예상됩니다. 근데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짧은 조정의 그 전체적인 지루한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 추세는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지금까지 비합리적 구간에서 이제 합리적 구간으로 넘어오는데, 단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금 펼쳐지는 종목장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올라가는 장은 맞는데 이게 대형주가 맞냐 중소형주가 맞냐라는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쪽은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무차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형주의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묶어서 봤었을 때 앞으로 좋아지는 쪽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조정 이후 다시금 상승을 좀 기대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그동안 못 사고 기다렸던 종목들 바닥에서 건질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 매수의 적기를 노리는 것이 아마 다음 주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이 시간은요, 특징주를 찾아서 그 특징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물론 특징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 특징주의 매수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 매수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추천주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역시 매도 이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장 특징주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굳이 꼭 특징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또 팔아야 되는지 또 같이 염두하시면서 매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거래소는 좀 쉬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일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약 한 8,000개약 이상 9,000개약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다가 선물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현물에서는 계속 외국계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번 7월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다 있는데, 유럽계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지난 2012년 이후에 딱 세 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2개월에 3개월 정도만 매수하고 또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헤지펀드 쪽인데, 헤지펀드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면 7월달, 8월달은 강력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경기 민감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7월의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장 특징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자, 뭐 천원만에 대한항공이요, 날개짓을 좀 하네요. 오늘 한 4%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요, 이 한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이 S오일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블록딜로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죠. 6월 28일인가요? 그날짜로 매각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유동성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사실은 대한항공은요, 참 좋은 기업이긴 한데, 아웃을 챙기다가 거의 비행기가 못 날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진해운과 한진 자체의 이런 유동성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이 대한항공이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리스크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 한진그룹이 대규모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수급 동향 보면 재밌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지난 이제 3월 달에 38,000원대까지 이제 쭉 올라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요.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매도합니다. 오늘도 매도, 내일도 매도, 끊임없이 매도가 일어났고요. 그 기간 동안에요. 또 외국인들은 계속 모아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갔다. 이 3월달, 4월달 외국인들 모아갔다. 어느 게 자금인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똑같은 외국인이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보시자고요. 어떤 거냐면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접근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포트를 만들어가는 게 미국계 자금이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의 유럽계 자금입니다. 과거에 뭐 도이치뱅크 사태 아시죠?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은 38,000원대에서도 계속 여지껏 모아갔다 하면 어떤 자금일까요? 미국계 자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미국계 자금이 쭉 모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판단으로 매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반면 5월 중순부터는요, 이 기관들 중에서 뭐 증권사도 있고요,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기타 법인도 있고, 보험, 금융사 다 있을 건데, 투신이 급격히 순매수로 전환을 먼저 시작했어요. 투신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투신은 조금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성향,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전환되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관찰 포인트는요, 이번 그 SOE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일단 1조 가량의 부채가 줄어들었죠. 차입금이 1조 정도 감소가 됨과 동시에 현금적으로 본다면 약 9천억의 현금을 다시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한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부채 줄어들고 새로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좋기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 숨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OE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 지분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분평가 이익이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이 왜? 매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팔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한진그룹에서 가지고 있던 SOE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배당입니다. SOE의 배당 성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을 모두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최근에 이제 그러면 대한항공 본질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 그룹사의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사라졌으니까 이 기업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화물 물동량은 아주 좋아요. 아직까지 화물 물동량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계속 여객 부분이죠. 일본 쪽에서의 여객 부분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물론요, 중국에서의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좋을 거 아니냐? 저가 여행사 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수요가 아직은 이 일본 쪽의 수요 감소폭을 다 메꾸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반면 IT, 새로운 이제 반도체라든지 삼성의 IT 기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판매량이 늘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화물 운송량은 더욱더 좋네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고요. 결국은요, 여객 부분까지 좀 회복이 된다면 대한항공은 진짜 완전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근데 여객 부분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은요, 또 그 부분을 또 상쇄시키는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원화 강세 부분이 될 것인데, 이건 이제 실적에서 좀 다룰 것이고요. 여튼 여객 부분 이후에 딱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그룹사 리스크가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좀 남아있는 게 있죠. 결국 이 자회사 한진해운이 분명히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운업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3분기 정도부터는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본다면, 대한항공도 이제 여객 부문의 최악이 통과된 부분을 환율이 채워주고 있는 부분과 화물 물동량이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진해운만 개선이 된다면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실적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요, 한진해운에 대한 지분법 손실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적자니까 지분법 손실은
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여객 부문도 좀 감소세지만,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원화 강세에 대한 외환 평가 손익이 굉장히 큽니다. 한 3,600억 정도 잡힐 예정이니까. 그게 3,600억 잡혀버리면 나머지 다 마이너스가 나도요, 그 하나가 다 플러스로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2분기 매출은요, 2조 8,735억 정도 예측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12억, 그리고 순이익은 486억 정도 전망이 되니까 영업이익에서의 흑자 전환은 이번에 충분히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에 대한 현 시점의 평가와 이 주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띌 것이냐, 밸류밴드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내재 가치와 역사적인 마켓 밸류를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 수준은요, 바로 지금 A 포인트 현재 가격이 나와 있는 37,000원 선이 사실은 역사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었냐면 바로 이 그룹 리스크 때문에 한 단계 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리스크가 좀 더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다음에 2분기 컨센서스의 실적을 충족하게 된다면 44,000원까지도요. 4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분기에.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1차적으로 두 번째 B포인트까지가 41,2,000원이고, 그 다음에 C포인트가 44,000원까지니까, 최소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 좀 긍정적으로 잡으면 20%의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 분기 내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가격, 결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자면요, 34,500원 이하권이라면, 대한항공은요,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이 분할 매수는 일반적인 21선, 61선 이런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내재 가치를 평가한 금액에서의 34,500원이니까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격이 움직여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적과 가치에 기반한 가격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대한항공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새로이 관심을 가져도 괜찮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1차 41,000원, 2차 44,000원까지는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현재 코스피 2009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50포인트 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컨센서스 발표 자체가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4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3일 전에 다시 떴었네요. 8일로 삼성전자에서 미뤘습니다. 그 부분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8일날 발표가 있는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지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지금처럼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일날 실적에 대해서 바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자리,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아마
대형주들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서 또 한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원달러,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이 또 우려감이 작용하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원달러가 원화 강세가 너무 심해요. 그쵸?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나기 때문인데, 이런저런 포인트를 봤을 때 당분간 시장 움직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2,000포인트 위해서 열심히 팔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조금은 동참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도 단 며칠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요, 역시 5개겠죠?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호텔신라, 원익, IPS, L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산업입니다. 자, 갑자기 대림산업이 튀어 올라갑니다. 6월 말부터 해서요, 오늘도 튀어 올라갑니다. 건설 쪽 얘기를 제가 상당히 좀 자주 드렸는데, 들고 있던 것 중에서 어제 시장에서 정리를 하긴 했어요.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대림산업은 반대로 정말 잘 갑니다. 정말 잘 가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 대림산업 현재 외인이 12억, 기간이 76억 원치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과 보험권에서 정말 많은 물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기관들이 꾸준하게, 근데 외인이 다시 사주고 있어요.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기관은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사는 분위기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이름 누구의 힘에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바뀌었네요. 대림산업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바로 기관의 힘에 의해서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온다는 거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매수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쳤는데 너무 급하게 따라가는 전략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쳐다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어제 약산마카 투맨쇼의 방송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다, 조선주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탑픽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렸고, 정동호 멘토님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얘기를 하셨어요. 둘이 같이 했던 게 대우조선해양 좋다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올라갑니다. 왜요? 수급이 살아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 조선주 말씀드릴 때 저가 수지에 대한 부분이 한 7월쯤이면 끝날 것이다. 네. 그럼 7월 중순부터 해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7월 달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3분기부터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포인트, 좋은 흐름인데, 자, 잘 올라가요. 그런데 수급은 또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옵니다. 오늘 현재 외인 28억, 기간이 36억 원치 매수를 해줍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어제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매수, 그제도 기관들이 매수를 했어요. 올라가겠죠?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주가는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큰 주봉 상황인데, 큰 흐름에서 볼 때, 2008년도 말부터의 차트 흐름에서 볼 때, 요런 그림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거의 바닥 포인트에 근접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큰 그림을 볼 때. 정말 크게 본다면. 자,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과연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포인트, 일봉으로 좀 계산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에 이제 이게 보통 21선 위로 다음 포인트 생각하는 게 61선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61선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정말 좋고, 그 다음 언제 사야 되냐면 이때 사야 되는 게 정말 최적의 타이밍인데, 언제 이 그림이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수급이 들어와주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선주의 탑픽주로는 제가 지금부터 대우스내양을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된 이후에 제가 어떻게 또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시킬지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냐 안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아셨죠? 잘 지켜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호텔신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 호텔신라도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오릅니까? 네. 4거래일째, 나흘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3% 올라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수급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과 외인들은 3거래일째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기관은 한 달 동안 내내 매수. 외인이 이제서야 가담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외인이 오늘 얼마치를 사냐면요. 100억 원치 매수를 해줍니다. 기관은 많은 물량을 사주진 않고 있어요. 네, 약간 쉬는 타이밍이지만 어쨌든 외인의 힘에 의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또다시 오늘장에서도 쓸어주고 있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쫙! 끌어올려줍니다.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가예요. 그쵸? 신고가라고요. 신고가 패턴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약간 걱정인 게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호텔신라는요. 21선이 깨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역시나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가 뭐요? 요런 이제 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만원 정도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보자. 라고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 갑니다. 요즘 뭐 반도체 관련주도 날아갑니다. 원익 IPS 오늘 현재 14% 급등 중에 있습니다. 원익 IPS는요, 제가 3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 포트에 있었고, 이거 먹고 나왔어요, 사실. 네, 여기서 이거 먹고 나오긴 했어요. 많이 안 먹고 나왔어요. 네.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네요. 정말 잘 가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잘 가는데 수급도 오늘 장에서 보니까 외인들 이렇게 물량 80억 매수해주고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해줍니다. 최근에 수급에서도 보자면 기관은 주체가 아니었는데 오늘 매수가 들어와주고요. 외인은 또다시 매수를 해줍니다. 상승 분위기의 연출 가능성은 있어요. 더 있는데 이거 일봉으로 가보자면 이거 어떻게 사실 겁니까? 사실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 있죠. 고점 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도달한 좀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슈팅 구간이라고요.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외인들의 매도가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 원익 IPS에 대해서 역시도 흐름은 좋지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고 또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수급부터 체크해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20억, 기관들이 18억 원치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수량으로 좀 보기 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외인들이 6만 3천 주, 기관이 5만 7천 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요, 꾸준하게 기관들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들도 잠깐 쉬는 듯 했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흐름 자체. 이건 주봉인데 주봉에서 보자면 전고점 포인트가 얼마죠? 35,000원 포인트. 이거 가능성 열려있는 그런 수급이 자꾸 들어와요. 네. 사실 이 종목 또 신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신규 접근은 언제? 이 정도 라인 잡아야죠. 그렇죠? 여기 라인 잡아보자면 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고점 포인트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닥 포인트고 고점 포인트고 바닥 포인트에 고점 포인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 갈지자 형태인데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약간 이번에 슈팅을 하게 된다면
이 갭 정도까지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34,000원 정도 타이밍이 좀 보이는데요. 그 포인트가 고점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34,000원이야. 그러면은 1,500원 오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네. 1,500원을 이렇게 고점에서 먹고자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잔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다음 포인트가 어디요? 3만원대 완전 초반대. 그때가 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당장의 흐름에서는 역시나 이것도 멀리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기입니다. 68,500원, 7002님, 68,000원 정도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죠? 자, 누구나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지금 3바닥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네, 여기 라인 자체에 이탈할 때 손절은 좀 안 하셨어요. 자, 근데 손절하기도 사실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게 지금 서서히 올라가니까 반등을 주는 건가요? 언제 진짜 올라갈까요? 언제? 해답은 아시잖아요. 해답은 알고 계신다고요.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든가 내려가겠죠. 자, 2분기 실적 좋나요? 계속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기라고 안 낮아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2분기보다 3분기가 훨씬 좋다고 또 시장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안 좋아지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비중을 좀 늘리시던가 하셔서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보려고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후다닥 팔았던 현금들을 가지고 매수를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팔 때도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되고요. 양호해질 때 제가 삼성전기 노리고 있어요. 지금 IT주들 좀 봐야 돼요. 3분기에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쭉 방송 보시면서 호흡 맞춰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NHN엔터 98,900원 보겠습니다. 자, 98,900원 라인부터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당시쯤에 이제 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때쯤이신 것 같은데, 뭐, 한 2, 3월일 것 같아요. 자, NHN엔터는요,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어요. 게임즈 중에서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과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장성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쌉니다. 게임주들 최근에 뭐가 올라가요? 컴투스랑 게임비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컴투스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빌도 마이너스로 가네요. 조심하십시오. 저 지금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NHN엔터 같은 경우가 못 가고 있나? 근데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갑니다. 이제 보세요. 뭐도 갈까요? H소프트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두 종목은요,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게임빌과 컴투스는 접근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매도 관점을 보시는 거고, 이 두 종목들은 매수 관점을 보시는 건데, 특히 NHN엔터 성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간다.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전고점 포인트가 매수가신데 10만원까지는 달려줘야 그래도 네이버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NHN엔터 강력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KT 서브마린입니다. 4218님 5,300원 보겠습니다. 5,800원이요? 자, 5,800원이라면
5,3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5,300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라인을 잡아볼까요? 여기네요. 자, 잘 사셨어요. 그쵸? 타이밍 좋게 잘 사셨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다가 어제 급등하다가 빠지고 오늘 또 빠집니다. 고민이 되시겠죠? 수급이 있나요, 이게? 아, 수급 꼬이네요. 많이 꼬이잖아요, 지금. 기간 보세요, 이거. 투신 매도 다 파네요? 이게 다 파잖아요. 무슨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볼까요, 오늘? 오늘 있나요, 수급? 오늘 외인 매수? 들어오는 거 만주? 이거 아니에요. 주체가 보세요. 외인이 주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좀, 난 진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진짜 조금만 가져가시고, 웬만하면은, 이 정도에 만족하시는 거.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움이 낫다. 네.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세요. 네. 충분합니다. 제가 뭐 로만손이랑 광동지약 더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왜 팝니까? 로만손 지금 12,500원, 오늘 13,000원까지 가다 내려왔어요. 광동지약 이거 지금 11,150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올라갈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팔잖아요. 팔았다고요. 왜 팔죠?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수익에 길들여지시면요, 나중에 진짜 머리 아파져요. 못 판다고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는 거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 종목 더 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 다 털었습니다. 네. 전체로 털어가지고 수익은 보고 나왔어요, 제가. 그건 잘 아시죠? 자, 근데 오늘 제가 CJ, CGV도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기 뭐죠? 이지바이오는 가져갈게요. CJ, CGV가 오늘 갑자기 장중에 크게 밀려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조금 밀려있는 상태고, 오전 방송에 제가 선생클럽 때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오전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수익 중인데, 오후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2%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잠깐 이 주문 실수 같긴 한데, 실적에 대한 그 흐름, 불안감 자체가 또 뉴스에서 나와주면서 이 좋았던 수급 자체를 보세요. 기관들 매도를 만들어버려요. 기타법인까지. 이게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제가 포트 싹 수익 내고 나오면서 새롭게 갈아타면서 다음 주부터 수익 랠리를 할 건데, 제대로 된 종목, 광동지약, 로만손 제가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들어갈 건데, 그때 제대로 맛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CJ, CGV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지바이오는 걱정은 없어요. 네, 오늘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장 수급에서도 네, 나쁘지 않은 모습. 이건 외인들이 들어왔던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험은 안 봅니다, 이 포인트 보시고. 기관들이 계속 더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포트 정리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 안 하고 있어요. 2% 급등 중입니다. 수익 잘 나고 있죠? 정말 잘 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정리 안 합니다. 왜요? 이거는 이런 종목군은요, 시장과의 영향에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리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오전 방송에 뭐 있습니까? A소프트도 지금 수익 중입니다. 근데 정리 안 하잖아요. 네,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 위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현금. 자, 이제 방송상으로 나가는 포트에서 현금은 90%입니다. 뭐죠? 원칙은 10% 매수 원칙입니다. 90%로 다음 주부터 제가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 발표된 이후 신나게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가 정말 재밌는 종목군들로 한박 웃음 짓게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2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5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